사장님, 혹시 작년에 작성했던 그 위험성 평가 서류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세요? 아마 많은 분들 사무실 책장 어딘가에 콕 박혀서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휴, 위험성 평가. 그거 뭐 그냥 귀찮고 형식적인 절차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현장에서는 뭐 늘 하던 거라 괜찮다고. 내가 여기서 평생 일했는데 사고 한 번 없었다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깨는 것부터가 모든 안전의 시작인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의 안전계획 정말 현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구색 맞추기용 서류에 불과한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네 라고 바로 답하기가 좀 껄끄러우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저 비용 덩어리였던 위험성 평가를 오히려 우리 회사 돈을 아껴주는 강력한 도구로 바꿔줄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프레임워크, 바로 MPL 기법을 소개해드릴게요. MPL의 첫 번째 글자 M은요, 바로 money, 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위험성 평가는 돈 쓰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싹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버는 일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 선제적으로 위험을 싹 관리하는 게요. 나중에 사고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에 비하면 정말 가성비 좋은 보험이라니까요. 우리 회사 순이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또 똑똑한 재정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아껴주냐고요? 자, 여기 딱 세 가지 핵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산재보험료를 직접 깎아줍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만 받으면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죠. 둘째,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금처럼 여러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기회를 잡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꼼꼼하게 해놓은 이 위험성 평가 자료가 우리는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막아주는 그야말로 우리 회사의 방패가 되는 셈이죠.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장님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으면요, 산재보험료를 무려 20%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고 한 번 나면 공장 멈추죠. 법적 대응 비용 들죠. 합의금 나가죠. 이 엄청난 손실과 20%의 보험료 할인을 비교해보면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알파벳 P로 넘어가 볼까요? P는 problem, 바로 문제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진짜 목적은요, 형식적인 체크리스트에 그냥 체크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장에 스며들어 있는 진짜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죠. 왼쪽처럼 기계 점검 철저히 할 것. 이건 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프레스 사목이 안전 센서가 느려서 손이 끼일 수 있다. 어때요? 당장 뭘 해야 할지 바로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위험성 평가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런 진짜 문제들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사장님 책상이 아니라 매일 그 기계를 만지고 그 공간에서 땀 흘리는 우리 직원들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이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 순간들, 바로 아차 사고라고 하죠. 이게 바로 비싼 컨설팅으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데이터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직원들이 무심코 툭 던지는 말 있잖아요. 저번에 저기 지나가다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같은 말들. 이게 바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신호, 골든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이런 작은 단서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MPL의 마지막 퍼즐, L입니다. loss, 즉 손실이죠. 우리가 이제 문제점들을 쫙 찾아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해결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손실의 크기는 간단한 곱셈으로 계산해요. 그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지, 즉 발생 빈도와 만약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심각하게 다칠 수 있는지, 즉 부상 강도, 이 두 가지를 곱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위험 수준이 낮음으로 평가된 날카로운 모서리에 긁히는 문제. 이건 작업 지침서 좀 고치고 경고 테이프 붙이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위험 수준이 높음으로 평가된 골절이나 사망 가능성이 있는 문제?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위험은 변명의 여지 없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설비 개선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회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죠. 바로 이 로스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재적 손실의 크기를 기준으로 어디에 먼저 시간과 돈을 써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거든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치명적인 사고를 막는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MPL 기법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실행 계획으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첫째, 머니. 위험성 평가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료를 아끼고 큰돈 나가는 걸 막는 투자다. 둘째, 프로블럼. 현장 직원들과 함께 진짜 위험 요소를 발굴해라. 셋째, 러스. 위험의 크기를 계산해서 똑똑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선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위험성 평가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 들으셨으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현장에 나가셔서 직원들에게 이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일하면서 어디가 제일 불안해요? 이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된 대화가 복잡하고 두꺼운 서류 작업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장님의 사업장과 소중한 직원들 그리고 회사 전체를 지켜줄 겁니다.